이현정 의원님. 네. 좀 유력해 보였다가 일단 다시 잠잠해진 상태여서 뭐 대통령실이 어떤 인물들을 좀 하보는지 모르겠으면 결국은 원희룡 비서실장 했을 경우에 여러 일장일단들 대통령이 고심하고 있다. 뭐 어느 정도까지 저희가 기류를 파악해야 됩니까? 저는 뭐 일단 가능성이 많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는 이제 원희룡 후보를 이제 비서실장으로 해서 총괄하고 했지만 사실 비서실장의 임무가 야당과의 어떤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과의 대화도 할 수 있는 그런 창구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이제 제기가 됐었고,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와 어떤 이 개항을 해서 다퉜기 때문에 과연 비서실장을 이재명 대표와 어떤 이 대립가 있었던 상대방 후보를 하는 게 맞느냐에 대한 이제 논란이 있었던 것이고요. 예. 또 이제 지금 또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대학과 선후배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지금 현재 당에서도 이번 차기 이제 그 대표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나경원 후보지 않습니까? 나경원 후보도 또 서울법대 출신이에요. 지금 총리도 뭐 거론되는 분들도 서울법대 출신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국민들이 보시기에 이게 뭐 다 서울법대 출신들이 다 하냐? 라는 지금 문제의식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 초반에는 유력하게 거론되다가 뭐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좀 가능성이 없어지는 단계로 가는 게 아닌가. 아마 다른 인물들 검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잠시만요. 말씀 끊어서 정말 죄송한데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겁니까? 지금? 네, 아마 원점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제가 아까 드렸던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이 문제점들, 왜냐하면 대통령이 처음으로 하는 이제 이런 어떤 인사기 때문에 예. 이런 문제를 좀 더 이제 하기 위해서 좀 이 어떤 이 출신 학교 뭐 등등 여러 가지 문제를 좀 고려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다시 검토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좀 전망됩니다. 특히 이제 그 쇄신, 협치 뭐 그중에 먼저 쇄신을 해야 협치가 가능하다고 했던 이재명 대표 쪽이었으니까 이 대표는 지금 비서실장 하마평을 언론 보도를 통한 하마평 얘기를 하면서 오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분들의 면면을 보면 대통령께서 과연 총선 민의를 수용할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상당히 우려됩니다.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국민과 맞서면 어떤 결과가 빚어지는지 이미 확인하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주권자인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실효적인 쇄신책을 마련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대통령의 고심이 좀 깊어지고 뭐 이번 주 안에 원래 사실은 주말 사이에 비서실장 얘기가 나온다고 했다가 다시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총선의 뜻을 받아들일 생각이 있는지 우려된다. 이재명 대표는 조기현 변호사님 이런 말을 했어요. 뭐 민주당이 100% 동의할 만한 분이 있겠습니까? 뭐 그리고 대통령의 전권이죠. 참모 특히 비서실장 같은 인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지금 거론된 분들은 안 되는 사유가 너무 명백한 분들이 많습니다. 이동관 전 위원장 같은 경우요. 방통통신위원회 탄핵안 제출돼서 사퇴하고 나간 지 몇 달 안 됐습니다. 원희룡 지사 같은 경우는 본인도 사실은 비서실장으로 가는 것을 마뜩지 않게 생각할 것으로 보기도 하는데 지난 정권에서 국토부 장관을 하면서 서울 양평 고속도로 문제를 본인이 주도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 책임이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분들도 과연 지금 비서실장에 요구하는 어떤 역할,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하면서 대통령의 생각을 좀 바로잡고 기탄 없이 소통할 수 있는 분인가, 국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면서 그렇게 대통령을 보좌할 수 있는 분인가에 대한 문제제기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뭐 고민이 많으실 수 있고 뭐 어떤 분이 최적의 인물이다 이런 분을 지금 발탁하는 것도 쉽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만 적어도 이번 총선 민의의 핵심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해서 지금까지의 국정원에 문제가 있었으니 대통령도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라고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고 그런 역할을 계속 할 수 있다는 신뢰를 주시는 분이 돼야만 민주당 입장에서도 그런 분 정도면 뭐 제대로 된 인선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 봅니다. 근데 사실 좀 어려운 얘기죠. 왜냐하면 물론 뭐 그 책임과 결과는 윤 대통령이 하는 거고 윤 대통령이 이렇게 어쨌든 총선 민의를 받들어야 되니까 그걸 뭐 민주당이 당연히 그런 지적을 하는 건 동의하는데 전 조기현 변호사께 여쭤볼게. 그 최근에 민주당 일부에서 박지원 당선인가요? 뭐 거국내각해서 야권 사람들도 받아들여서 뭔가 내각을 꾸려야 된다.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이면 돼요? 그러니까
원론적으로는 그냥 얘기 낼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죠. 지금의 대통령의 국정운영 스타일도 그렇고 예. 야당과 지금 대통령 또 여당과의 관계를 볼 때 거국 내각은 사실상 불가능한데 적어도 그 정도의 파격이 필요하지 않냐는 문제 제기로 봅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탈당이라든가 거국 내각에 준하는 정도의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인사로 인적 쇄신을 해야만이 지금 국민들의 공분을 수습할 수 있는 인적 쇄신 정도가 되지 않겠냐라는 문제 제기로 봅니다. 실제 거국 내각이 가능한 시점도 아니고 받아들일 가능성은 없는 상황이죠. 이재명 대표 얘기도 나왔고 원희룡 전 장관 얘기도 짧게 나왔으니까 사실 개항을 해서 54대 45인가요? 뭐 이렇게 원 전 장관이 이재명 대표에게 패했는데 낙선 인사를 이천수 후원회장과 같이 돌고 있습니다. 잠깐 화면을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이번에 수고 많으셨어. 고맙습니다. 수고 너무 많이 했다. 그리고 친구가 수고를 너무 많이. 그러면서 동네에서 욕도 먹어가며. 참내 그 소리 듣고 더 얘기 안 하겠어. 얘기 많이 해봐야. 고맙습니다. 늘 함께하겠습니다. 꼭 데려가셔야 돼. 이게 뭐 더 힘든 일이죠 그게. 뭐 더 힘든 일이죠 했는데 아직 뭐 중책을 맡았는지 안 맡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고 이천수 후원회장의 말로 뭐 이번 주 좀 마무리할까 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한 언론 인터뷰에서 원희룡 전 장관 지원 유세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좀 했어요. 특히 유세 첫날부터 후회했고 욕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월드컵 때는 원팀인데 선거 때 갈라지는 국민들이 섬뜩하다고 하면서 뭐 이런 얘기까지 덧붙였어요. 어느 당도 지지하지 않는다. 정치도 좌도 우도 모른다. 개항 위해서 더 열심히 뛸 사람을 원했을 뿐이다. 강지하나 변호사님, 네. 이천수 회장, 이천수 후원회 이제는 뭐 이천수 전 선수, 이천수 씨의 말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이번 총선 과정에서 참 후원회장의 역할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는 그런 인물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또 특이하게도 이 총선이 끝나고서 후원회장의 이천수 선수와 개인 인터뷰가 있었던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예. 그런데 이천수 선수가 본인이 개항에서 과거에 이제 송영길 후보를 도울 때는 단 한 번도 욕을 먹지 않았는데 이번에 원희룡 전 장관을 돕기 시작하면서 첫날부터 굉장히 고생이 많았다, 후회했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예. 우리 시청자분들도 기억하시겠지만 사실 뭐 드릴 같은 것을 들고 와서 이천수 선수와 가족을 위협하고 뭐 이천수 선수가 폭행을 당하는 우리 영상도 직접 보기도 했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어쨌든 이천수 선수가 마치 본인도 후보인 것처럼 열심히 뛰었었는데 이것이 개항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고 싶은 하려는 이런 사람을 돕고 싶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우리 국민들께서 정치에 대해서 얼마나 깊게 생각하시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말이었고요. 그리고 좀 마음 아팠던 것은 예. 축구를 볼 때는 국민이 다 한 팀이었는데 이번에는 빨간 팀, 파란 팀 나눠서 너무 심하게 싸우더라. 그 부분도 우리 한번 좀 새겨봐야 될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원희룡 전 장관과 관련된 뭐 여러 비서실장 하마평 일단은 윤 대통령도 원점에서 다시 뭐 총리는 국회 인준이 필요하기 때문에 비서실장부터 꾸려야 될 텐데 일단 그 비서실장도 아직 여러 보관들이 남은 것 같습니다.